이번에는 문서를 위조당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고소장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영상을 모두 시청하시면 사례를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는지와 법원에서 사문서 위조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고소장에서 필수적인 기재사항은 무엇인지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법과 사례에 맞추어 필요한 증거자료는 무엇인지 확인하여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과 함께 영상을 시청하시면 내용들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다양한 문서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데요. 이때 상대방을 믿고 계약을 체결했지만 정당한 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문서를 위조하여 손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사문서 위조로 피해를 보았을 때 어떻게 고소장을 작성하여 해결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50대 여성 임모 씨는 서울 동작구에 자신의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입니다. 2020년 4월 10일 임모 씨는 30대 여성 홍모 씨와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한편 홍모 씨는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몇 년째 가게 운영이 어려웠고 대출까지 받았음에도 이를 갚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는데요. 결국 홍모 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주택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을 5천만 원으로 부풀려 위조하였습니다. 그리고 홍모 씨는 대부업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확정일자를 받았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대부업체는 집주인 임모 씨에게 확인 전화를 하였고 그리하여 임모 씨는 홍모 씨가 계약서를 위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홍모 씨는 임모 씨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고 연락을 두절하였는데요. 그리하여 임모 씨는 보증금 액수를 부풀려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한 홍모 씨를 고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홍모 씨의 행위가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홍모 씨는 대출을 받기 위해 보증금을 변경하여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문서를 제출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죄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사용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하였다면 사문서 위조죄, 그리고 위조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하였다면 위조 사문서 행사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법원은 진정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을 갖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사문서로 믿기에 충분한 정도면 사문서 위조죄에 성립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홍모 씨가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는 임차인인 홍모 씨가 반환받을 채권, 즉 임대차 보증금이 있음을 뜻하는 문서로서 보증금을 5천만 원으로 증액하여 위조한 문서는 홍모 씨가 임모 씨에게 반환받을 채권이 5천만 원이 있다고 오신하기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홍모 씨가 임대차 계약서상 보증금을 위조한 행위, 그리고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를 주민센터와 대부업체에 제출하여 실제로 사용한 행위는 사문서 위조죄와 위조 사문서 행사죄에 해당합니다. 그럼 이 사례에 맞춰 고소장 작성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고소장이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고소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쉽게 말해 범죄의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서면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가해자의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먼저 고소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목차를 설정합니다. 고소인이란 고소를 하는 사람으로 고소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피고소인이란 고소를 당하는 사람, 보통 범죄 가해자를 말하며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고소 취지와 관계 법령은 피고소인을 어떠한 법령에 의하여 고소하는지, 그리고 이로써 피고소인의 처벌을 구한다는 취지를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례는 형법 제231조의 사문서위조죄와 형법 제234조의 위조사문서행사죄의 법령을 기재합니다. 범죄 사실은 본격적으로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해서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를 설명하는 부분이므로 고소장에서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서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기 위해서는 소목차를 만들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범죄 사실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의 소목차인데요. 작성한 소목차에 따라 범죄 사실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는 사건의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항목으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서로 어떤 관계인지 기재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이이므로 각각 서울동작구소재 오피스텔의 소유자와 임차인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이임을 기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를 증거자료로 함께 기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위는 어떻게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피고소인이 어떤 범죄 행위를 저질렀는지에 대하여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항목입니다. 이번 사례를 예로 들면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 고소인이 대부업체로부터 피고소인과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 확인 전화를 받은 사실, 그리고 피고소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시간 순서에 맞춰 기재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는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고 사용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항목입니다. 그러므로 피고소인이 어떤 문서를 위조하였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위조한 문서를 사용하였는지 상세하게 기재하였습니다. 고소인의 피해 상황은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로 인해 고소인에게 발생한 피해 상황을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이번 사례에서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4,500만 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이렇게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피해 금액을 함께 기재하여 얼만큼의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기재하고, 이외에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탄원서에 상세하게 기재하여 피고소인의 엄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소결론에서는 지금까지 기재한 범죄 사실들을 요약하여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 사건 발생 일시, 장소,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 고소인의 피해 사실을 간결하게 기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서는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취지를 기재합니다. 증거자료는 피고소인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자료입니다. 증거자료는 각자 상황에 맞는 자료를 수집하고 제출하는데요. 이번 사례에서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담긴 주택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피고소인이 주민센터와 대부업체에 제출한 위조 임대차 계약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고소인이 위조한 문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한다면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를 가장 잘 입증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다 작성하였다면 고소장을 관할경찰서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 주소지 소재 관할경찰서에 제출합니다. 그러나 피고소인 주소지를 모른다면 고소인 주소지 소재 관할경찰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한 고소장 작성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사문서위조죄 고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문서를 위조한 사실과 이 문서를 어떤 방법으로 행사하였는지를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용기를 내어 한번 작성해보세요.